송영길 전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8개월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될까?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영장 청구됐고요. 최종 수혜자가 송영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라며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특히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뇌물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3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여부 기로에 섰습니다. 이미 윤관석 의원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강래구, 이정근 등등도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하다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차명폰을 사용하여 수사 상황을 수시로 듣고 있었다라는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명폰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했다. 지난 4월 귀국 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먹사연 PC 하드디스크 교체도 증거 인멸에 의심이 든다라며 이 세 가지 차명폰, 휴대전화 폐기,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네. 특히나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구속 사유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제시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인 휴대전화는 폐기하면서 차명폰으로 관련자들과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의 외곽 조직의 하드디스크가 석연치 않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의 지시로 교체가 됐는데 이에 대한 송영길 대표 측의 해명이 누구나 정기적으로 하드디스크는 교체하지 않느냐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었다라는 점을 들었는데 네. 구속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돈봉투로 인한 수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받았잖아요. 최종 수혜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 실무를 한 사람들은 구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본 사람이 불구속이 되는 거는 조금 그거는 판사들이 생각하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확률적으로는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키는 결국은 저는 범죄 소명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서도 사실 혐의 사실 중에 두 가지는 좀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기각사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기록을 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또 인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공유를 했는지 뭐 이러한 것에 의해서 결국은 범죄 소명 여부에 따라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제 됐는지에 따라서 영장의 발부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하신 이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PC를 폐기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 다음에 또 휴대폰을 또 폐기를 또 했다. 사실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정상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명폰. 차명폰을 또 사용한다. 이건 상당히 증거 인멸에 의심이 좀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범죄의 소명을 얼마나 검찰이 꼼꼼하게 했느냐. 저는 여기에 수사의 성패에 따라서 구속의 성패가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역시 이제 판사, 생각합니다. 베테랑 판사 출신이시라 확 어느 쪽에 힘을 실지 않았습니다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말씀 중에 구속의 가능성은 더 커 보인다. 네. 결국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냐 몰랐냐 의 운명 갈라진다. 윤관석 의원, 강래구, 이정근 사건 관련자들은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미 영장심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살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인지했는지 입증 여부에 구속의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몰랐겠냐?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같은 녹취록 등이 이미 검찰 손에 있기 때문이죠. 녹취록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연기령이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시사하는 녹취록도 검찰은 이미 확보가 됐고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에도 송영기 전 대표는 일단 외연상으로는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올렸는데요.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 잘 준비하겠다. 효창공원역 앞 중국집에서 5,000원 짜장면 먹었다. 상당히 TMI. 궁금하지 않은데 정보가 많아요. 효창공원역 앞 중국집에서 5,000원 짜장면 먹었다. 주인 손님들을 응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문식 전 실장님, 이게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밝힌다는 건 내심 속으로는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저기 뭐 이거 농담 비슷합니다만 감옥에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가보셔서 아는 겁니까? 예, 예. 근데 뭐 저기 공원역 앞에 짜장면 5,000원짜리라면 사실은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는 기사식당 같은 네.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 집에서 정말 뭐 서민풍의 그런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소소하게 올리는 것 뭐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곧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판사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범죄 소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신병을 왜 구속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오자마자 검찰에 출두해서 뭐 했는데 폰을 예전 건 다 없애버리고 새로 산 깡통폰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전에 몇 년 동안 썼던 폰을 갑자기 없애고 새로 산 것을 일주일밖에 안 된 새 폰을 냈다는 것 자체가 수사 협조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또 확인한 정황 중에 하나는 차명폰으로 수사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는 것이고 하드디스크 교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서 자진 셀프 소환해가지고 2번이나 빨리 기소하라고 했는데 정작 소환 당에서는 뭐 몇 시간 동안 20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자꾸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짜장면 이렇게 한가롭게 드실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짜장면은 또 여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보통 저희 기자들도 시간 없고 빨리 먹어야 될 때 짜장면을 먹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여유 없음의 모습으로도 또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